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횟수가 바뀌어서 11년 동안 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장애아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고 산재보험을 신청하고 태아는 산재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만이다라는 이 이상한 법률을 깨기 위해서 10년을 싸워왔습니다. 작년 4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엄마의 영향으로 인한 태아의 장애는 산재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10년을 기다려온 제주의료원의 엄마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11년을 기다렸고 그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를, 그 노동자의 아이들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는, 그래서 산재보상법을 빨리 바꾸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엄마와 그리고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무척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4월 29일 산재 인정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10년의 투쟁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보험급여는 일부만 인정됐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보상보험법 때문입니다. 선천성 심질환이 엄마와 연관이 되었다고 밝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결국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현재 산재보상보험법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끄덕없습니다. 내일 한노회에서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천성 심질환 아이들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내일 어떻게 한노회에서 이 법안이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산재를 인정받았지만 이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마의 업무적인 연관성을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아버지의 영향은 그 개정안에는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엄마만의 업무 연관성 때문에 과연 아이들에게 문제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여러가지 유해 독성 물질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힘겨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요구합니다. 엄마의 연관성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도 함께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급여도 다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쏙 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 등 유해 물질 외에는 스트레스 요인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내일 한노에서 다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우려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면서도 과연 10년의 싸움이 다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의료연대 본부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통해 다시는 고통받는 아이들이,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없도록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0년을 기다렸다. 태아산재 인정하라.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네,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은 암 피해 못지않게 여러 생식독성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유산, 불임의 문제를 넘어서 2세, 즉 자녀의 건강 손상 피해까지 많은 제보가 있어 왔습니다. 그중 아이의 건강 피해는 온 삶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거나 소아암에 걸리거나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거나 콩팥이 하나밖에 없거나 발달 장애를 앓거나 신체 장기의 결함으로 대수술을 하고 후유 장애를 알아오는 등 큰 피해들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흘린 눈물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 문제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노동자의 몸을 보호하지 않은 기업과 국가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는 이 문제를 방치해 왔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아 선뜻 산재 신청을 하지는 못해왔습니다. 먼저 시작했던 제주의료원 간호사 2세 산재 판결이 잘 나오기를, 그리고 판결 이후에는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험급여 마련을 위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년간 국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더 기다리다 못해 반올림은 지난 5월 20일 법 개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2세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그분들의 사연을 기자회견 자료집에 실었습니다. 뒤늦게서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내일 산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또다시 새로운 속보로 내일 법안 심사 소위마저도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 발의된 법안을 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 문제로 고통받아왔던 당사자가 배제될 수도 있다는 것은 심히 충격적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10년을 이 문제로 싸워온 제주의료원 노동자, 그리고 이미 태어나 고통받아온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들이 아무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면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입법이란 말입니까?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이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외면해왔던 것도 모자라서 법을 만들었는데도 단지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배제가 된다면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자 최소한의 공감력도 없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에도 소급 적용 규정이 있습니다.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다시 한번 현존하는 2세 산재 피해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소급 적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발의 법안을 보면 임신 중 노동자, 즉 여성 노동자의 경우만 상정을 하고 남성 노동자의 영향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이고, 또 노동부 고시에 명시된 생식독성 정의 규정과도 맞지 않는 반쪽짜리 아닙니다. 임신 후 모체에 노출된 작업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임신 전에 가임기의 아버지가 유해 요인에 노출된 경우에도 자녀의 건강 손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남성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경우도 이런 피해를 입어왔고 앞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입법이 안 되어 있다면 또다시 개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 영향도 고려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급여는 자녀의 성장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 산재 신청한 반도체 노동자의 자녀들도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자녀들입니다. 아이 때부터 있던 만성질환이 성인이 되어 점점 더 악화되거나 질병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발의된 법안을 보면 휴학급여나 유족급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질병 피해를 입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자라서 노동자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한하지 말고 아픈 이의 필요에 의거한 보험급여 도입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주의료원 조사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자료집 뒤에 우리 김명희 박사님이 그 생식 노동자들에 있어서 노동으로 인한 생식과 차세대 태아들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사실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전혀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사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사가 안 된 거는 조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이 안 된 거는 이거는 많다고 하는데 쉽게 그냥 인정해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쪽에서 됐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작년 대법원이 소위 노동자 부모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태아에 있어서의, 특히 어머니의 노출로 인한 태아에 있어서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소위 일반적 인과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노출되게 되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데 저거 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제대로 법 개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 법 개정에는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아버지의 그 저것도 인정하라는 것도 포함해서 화학 물질도 그렇지만은 사실 많은 문제들이 힘든 일,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내지는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또 함께 같이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통 사람들한테 그냥 다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소위 개별적 인과관계라고, 과연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사한 다음에야 인정들을 해줍니다. 근데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기의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이렇게 내놓아야 되고, 내놓는다기보다는 하여튼 문제를 다 들여다봐야 되고 하는 그런 저기서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이 쉽지는 않아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조사된 사례 자체가 개별적 인과관계까지 굉장히 적은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일반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과거에 조사된 것, 그 중에 개별적 그 사례까지 다 조사된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꼭 바꾸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조사했을 때 그게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보상이든 아니면 제대로 된 문제 사회적인 제도 해결이든 하는 것들의 해결 방안이 같이 제시돼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꼭 지금 말씀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논의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환노위 소위를 앞두고 오늘 월요일 아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들은 얘기가 여야 정쟁의 문제로, 특히 야당의 보이콧으로 추측되는 문제로 내일 환노위 소위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내일 환노위 소위 반드시 열려서 우리의 요구가 담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가 열리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11년 전에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무더기로 유산, 사산, 그리고 다행히 태어난 아기들은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영문을 몰랐는데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와 제 왼쪽에 계신 백도명 교수님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조사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부가 다루면 안 되는 30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과 수많은 반근무, 과로, 스트레스로 유산, 사산, 그리고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아가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오늘까지 수십 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수십 번의 기자회견에 오늘도 그 엄마들과 아가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었기에 그 엄마는 병원을 그만두고 아픈 아가를 10년 동안 돌보느라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작년 4월 29일 10년 동안 그래도 대법원에서 우리 사회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가들이 엄마의 일터에서 얻은 그 질병이라는 게 확인된 아이들만이라도 산재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 10년 동안 고생했던 그리고 아파했던 엄마와 아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아프고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이 법을 제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야만적인 우리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법 판결 직후에 노동부에서도 장담했습니다. 소급 적용도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관료의 주책이 바뀌고 나서 다른 노동부 관료가 오더니 이제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서 10년 전에 태어났던 그 아가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생식 독성 물질,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게 태어난 아가들은 그리고 그 아가들을 돌봤던 부모들은 반드시 산재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일 만일 예정된 환노위 소위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의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10년, 11년 대법 판결이 나고도 또다시 2년 이렇게 두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일하던 일터에서 회사가 잘못해서 노동부가 잘못해서 얻은 그런 아픔 때문에 10년을 고통받고 수년을 아파하고 있는 이 2세들과 부모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면서 기자회견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태아 산재 보상법 국회는 신속히 그리고 제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라.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자녀의 건강 손상과 관련한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작년 대법원은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산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법 개정 논의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 작업으로 태아의 건강 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지급할 보험급여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법 개정의 기대만큼 걱정도 크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거나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따라 자녀의 건강 손상이 산재로 인정 또는 불인정될 수 있으며 인정된 이후 급여가 지급 또는 부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빠른 법 개정만큼 제대로 된 법 개정도 중요하다. 우리는 앞으로 개정법에 영향을 받게 될 제주의료원 간호사들, 전자산업 노동자들, 앞으로 산재 신청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개정법은 과거의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강은미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안들의 경우 개정법 시행과 같은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주의료원 간호사이나 전자산업 노동자와 같은 과거의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보험급여는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당연히 소급 적용되어야 될 것이다. 개정법은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 돌봄 휴업급여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법 개정안들은 자녀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손상을 입은 자녀 또한 자라서 노동자가 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법은 다양한 급여를 규정해서 건강손상 자녀들을 폭넓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하여 자녀의 건강손상이 발생 가능할 수 있음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의 생식 독성 정의에도 수태 전 부모의 노출로부터 발생한 태아의 노출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개정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법은 인간공학적 요인 등 다양한 유해 요인으로부터 자녀 건강손상이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유해 요인으로 화학물질 등 특정 요인만 고려한다고 하여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는 취지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료원 간호사의 산재 판단에서 이미 업무 강도나 교대 근무 등이 연관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해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법에서는 특정 요인만 고려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노동자 본인의 산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해 요인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로 고통받는 모든 부모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1년 6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이상입니다. 산재 다양한 유해 요인 인정하라. 10년을 기다렸다. 태아 산재